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충렬왕 대 충선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도적으로 전국을 이끌었던 충선왕이 폐위되고 이제 노령의 충렬왕이 복귀했습니다. 이게 전국이 좀 이제 복잡한 상황에 좀 처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선왕은 폐위돼서 이제 원나라로 갔고, 네. 거기서 또 공주와는 사이가 틀어질 때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숙하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60대의 나이에 복귀한 충렬왕은 정사에는 이제 별로 흥미가 없어졌나 봐요. 네. 밤낮 없이 정말 각종 유흥에 빠져서 나라 일은 뒷전인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나라 주정에서 고려의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전까지 이제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정동행성 이 관리들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와서 왕의 정치를 이제 보좌할 것을 명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고려의 어떤 조신들 사이에서는 충선왕을 따르는 충선왕파, 충렬왕을 따르는 충렬왕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정말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 정사를 멀리하고 이 연애와 연흥에 빠진 그 충렬왕의 모습을, 당시 모습을 이제 그린 걸 보면 이 술병에 숟가락을 꽂고서 마이크 잡는 것 같은 흥미로운 것이 노래 가사가 흥미롭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려가요 쌍화점의 2절입니다. 이렇게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연애에 빠졌던 그 충렬왕의 측근들은 어쨌든 이미 왕도 잠깐이지만 했던 충선왕이 또 언제 복귀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렇게 해서 꺼낸 카드가 이 충선왕이 공주, 즉 개국 대장공주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이 공주의 재혼을 청하자. 이런 논의가 일어나요. 공주가 재혼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충선왕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부마국인 고려의 왕으로 복귀하는 것조차도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솔깃한 거예요. 이제 경쟁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공주의 재혼을 청하는 표문을 작성을 했는데 막 올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쨌든 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결국은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조정은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옥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인물인 걸로 보이는데 이 옥이를 탄핵하는 일로 고려의 신료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자본을 위시한 이제 말하자면은 친전왕파, 충선왕파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사신에게 이제 글을 고하게 되는데 옥이는 천하의 악인으로 과거 전왕에게 죄를 짓고 전왕이라고 한다면 충선왕이죠. 그렇죠. 후한을 면하려고 밤낮으로 중상모략해 우리 임금 부자간을 이간했으며 권력을 농단해온 자로 널리 사람들에게 물어 어지러운 사태가 생기기 전에 견제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사실 이 카드는 너무 좀 위험한 카드, 선을 넘어선 카드죠. 결국 궁지에 몰렸던 옥이가 사신에게 뇌물을 받죠. 빠져나오는 듯 했지만 홍자반 등이 이제 여러 이제 재상급의 관리들과 군사를 동원해 왕궁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옥이를 원나라로 압송을 해버립니다. 이 원나라에서 형부상서와 한림직 학사가 들어오자 그들 앞에 이제 충렬왕은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이 늙고 나약해서 이런 간신들의 말을 듣고 좀 경거망동했던 이런 점에 대한 표문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세자의 황국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렬왕은 소원후 왕영의 아들인 소흥후 왕전과 이 공주를 제가시켜서 이 전왕의 포기 자체를 이제 뭔가 막으려는 그런 이제 국리를 논한 후에 1305년에 이 왕유소, 송린, 송방영 등 최측근들을 거느리고 함께 원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충렬왕이 측근들을 데리고 가는 왕유소, 송린, 송방영 등등의 이런 인물들은
그 이전 전왕, 즉 이제 충선왕의 이제 컴백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위구르어로 황제에게 글을 올린 적이 있고 또 송균이라는 인물이 원해갈 때 왕이 인장만 찍은 백지를 수십 장을 이제 갖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가서 혹시라도 전왕이 뭐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면 바로 그것을 고변하는 글을 써서 올리게끔 한 거죠. 인감지장 찍어주고 백지. 네네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그 송균이라는 인물이 원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건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결국 이 전반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 병부상서가 들어와서 이 송방영, 송린 등을 이제 영경을 압송하게 되는데 이 송방영 등은 또 이제 황후 쪽에다가 이제 뇌물을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이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경에 가만히 있는 충선왕으로서는 굉장히 어쨌든 자기를 둘러싸서 이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왕 즉 충선왕은 곧바로 이제 그 홍상을 통해서 홍잡은 김심 등도 자신의 측근들도 있다는 거예요. 충선왕 이들도 이제 같이 불러줄 것을 청했고 결국 충혈왕이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함께 또 이 충선왕이 요청한 이들도 같이 이제 원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 충혈왕은 전왕의 집을 거쳐, 즉 충선왕의 집을 거쳐로 삼아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이 충혈왕의 측근들은 두 사람 저렇게 같이 지내면 또 관계가 또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충선왕은 그 충혈왕을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습관을 가다가 이 화장실 같은 곳이죠.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측근들이 이를 빌미로 이 충혈왕의 거처를 충선왕의 집에서 공주의 집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기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다. 공주하고 충선왕의 사이는 안 좋으니까 그렇죠. 공주 쪽으로 옮기는 게 자기들이 이간질하는데 좀 공작을 폈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죠. 고려인 한강과 유모 등을 통해 이제 황후에게도 참소를 했고 당시 이제 좌승상 그 원나라의 뭐 비서라고 볼 수 있는 아홀테에게도 적극적인 로비를 해요. 전왕이 아들로서 도리를 제대로 못했고 이 공주 즉 개국 대장공주도 홀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를 서웅과 결혼시켜 후계로 삼고 이제 충선왕은 승려가 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설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충렬왕과 측근들이 이 원황실의 조정에 선을 대가지고 공주를 제거시키고 충선왕을 승려로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서 복귀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딱 그냥 이제는 그야말로 작심하고 이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우승상인 답자한 내게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승상까지만 오케이 해버리면 얘기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좌승상은 오케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승상의 입장은 많이 달랐어요. 우승상은 이 전왕인 충선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우승상의 입장은 전왕은 쿠빌라이 황제의 외손자이고 개국대장공주는 종실의 따님인데 맏아들을 패하고 공주를 개가시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왕유소, 송린 등등이 이와 같은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을 이 홍자번 이제 전왕 측, 충선왕 측 인물인 홍자번 등이 이제 문제 삼아서 중서성에 고발하게 되고 이걸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이후에 이 왕유소, 송린 등이 이 사인방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충선왕 쪽으로 살짝 돌아온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충렬왕에게는 이제 그만 고려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왕은 이제 가는 길에 자기를 강물에 빠뜨려 죽일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피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이쯤 되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자기 아들 자체를 저렇게 원천복식시키려고 저런 작전까지 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아프는 약을 먹어가지고 일부러 병을 얻어서 이제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실 개국대장공주는 이쪽 충혈랑이 내민 그 카드, 서흥우 왕정과의 재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끌렸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자신의 재혼을 추진했던 그 왕유소, 송방영 등이 홍자부원 등의 고변으로 갇히자 이 대노하면서 왕유소 등을 고소하는 데 동참했던 이들이 이제 왕의 초소에, 그 충혈왕의 초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혼에 욕심이 있는 개국대장공주가 이 충혈왕 편을 확 들고 이제 나섰다라는 거죠.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전왕인 충선왕 쪽으로 확 기우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권력 내부의 원황실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의 교체기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렬왕 33년 초에 원나라 성종 태무르가 죽고 후임 황제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었는데 이때 충선왕은 앞서 나왔던 우승상 답자안하고 같이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영왕 카이산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대세가 이제 카이산으로 점점 기우는 상황이 이때쯤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산이 황제가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충렬왕 쪽은 완전하게 힘을 잃었고 그래서 권력이 이제 전왕 충선왕에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충선왕은 이제 전왕은 김문현을 자기 측근인 김문현을 고려로 보내가지고 인사를 단행합니다. 즉 고려 왕실 그 고려 내의 인사를 이 원나라에 앉아서 다 단행을 하고 그 다음 이 원나라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이제 핍박하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왕유소, 송방영, 송린 등등 문제의 3인방. 네네 이 공주의 재혼을 추진했던 인물들 이들을 전부 이제 가둔 다음에 처형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른바 충렬왕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고 충선왕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카이산이 원나라 3대 황제로 무종이라 그래요. 즉위를 했고 바로 요 무종 카이산의 즉위에 답자한과 이 충선왕은 뭐 거의 1등 공신이 되었던 바로 이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원종이 원나라 시절 이제 그 권력 경쟁 구도에서 쿠빌라이 선택해가지고 쫙 입지 올린 것처럼 이 충선왕도 결국 이제 답자한과 함께 카이산을 선택해서 원황실의 어떤 쇄권력하고 완전히 이제 그 자신의 입지를 다져놓는 그런 과정이 됐고 결국 무종도 그 어쨌든 고마움의 표시로 충선왕을 심양왕에 책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충렬왕은 뭐 별다른 성과 없이 고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양왕에 책봉을 하면서 만주 일대까지 이제 이 충선왕의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어요. 충렬왕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리수인데다가 그것이 제대로 또 이 권력 교체기에 이런 흐름도 못하면서 결국은 노년의 나이에 충렬왕이 다시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지 1년 만에 눈을 감습니다. 자, 이 고려의 최장수 왕인 이 충렬왕 사관의 평과 함께 한번 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공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르자 부로들이 기뻐하며 100년 전랑 끝에 다시 태평성대를 볼 줄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경하였다. 왕이 또한 다시 원나라 서울로 와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폐해를 낱낱이 말하니 황제가 받아들여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우리 백성이 안정을 찾았다. 충렬왕이 즉 사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충렬왕이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잘 들어주었고 또한 그 이전까지 어떤 강제적 지배에서 간접적인 지배로 바뀌는 그래서 평화가 안착되게 전쟁에서 되는 평화가 찾아왔다. 네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만년에는 측근 신하들이 참수에만 귀를 기울여 적자를 패하고 조카를 후계로 세우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그가 동궁으로 있을 때 아무리 고전을 밝게 읽게 하고 책을 읽어 그 뜻을 터득했다 해도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누구나 시작은 잘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는 드물다는 옛말은 바로 충렬왕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뭐 앞서 본 대로 이제 그 성우
충렬왕한테 이제 공주를 제갈시킴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넘기려고 했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이때만 시작된 게 아니라 충선왕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렇죠. 예, 뒷날에 가서. 예, 예, 예. 어쨌든 그 시작을 열은 것이 충렬왕이니까 비판마다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총평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충렬왕 시절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제2기간이. 그렇죠. 예. 34년. 네네. 예. 하지만 어쨌든 원나라의 붕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힘이 실렸고, 그리고 충렬왕이 원하는 것을 쿠빌라이가 많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고려로서는 여러 가지 수건들을 풀기도 하고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고 충렬왕이 끝없이 재개하고 요청하고 한 덕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공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물론 이것을 자극한 것은 아들 충선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선왕이 좀 더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한테 잘 물려주고 끝났을 텐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군림한 듯한 행세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골이 생겨버렸고, 그 이후로는 이런 것을 눈치챈 아들이 얼마나 또 가서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부자 간에 이제 심각한 갈등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 책임은 또한 충렬왕한테 두어야겠죠. 자, 73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충렬왕을 뒤로하고 이제 원의 새 황제의 등을 얻고 연경의 충선왕이 새로운 고려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연경의 충선왕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